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하는데요.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아, 네. 저희 방송 열심히 준비하는 거 두 분 아시죠? 네. 아니 왜 그러세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알고 계시죠? 알고 아니 계시죠? 이거 전화를 받아서 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렇죠. 들으십니까? 네. 하면 YTN 라디오 예. 까지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뒤에 예.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까지 네. 다 얘기를 해주셔야 이제 청취율에 그렇습니다. 잡힙니다. 일단 배승이라고만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인데요. 아,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코너 이름을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으로 바꿔야 됩니까? 근데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라고 청취율 조사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이 방송을요 버스에서 또 듣고 계신답니다. 아, 네. 6715 버스 기사님께 듣고 계신데요. YTN 라디오 많이 네. 틀어놓고 있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네, 네. 예, 저희 방송 아침에 신나지 않습니까? 예, 청취율 조사 기간 02번호 전화 오면 꼭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버스에서 듣고 계신 분들, 택시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응원합니다. 앵커의 텐션이 워낙 세셔가지고. 아, 좀 줄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오후에 비하면 아침엔 텐션이 좀 낮은 편 아니에요? 아, 그 이제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 텐션 높은 게요. 어제 TV 토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국민의힘 당대표 TV 토론에서요. 원희룡 후보와 한동 후보 정말 그 강펀치 서로 날렸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장관님? 아니 저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좀 눈살이 찌푸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흥미진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물론 싸움 구경하는 거가 네, 뭐 예. 재미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아니 제가 뭐 학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예. 대한민국 최고 학부인 서울대, 그것도 무려 법대를 나오신 또 장관까지 지내신 분들이 두 분 다 검사 출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유치한 수준의, 이거는 토론도 아니고 그냥 말싸움을 그 오디오가 계속 겹치는 상태에서 네. 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냥 두 분이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아니 저게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왜 저러지 이렇게 눈살이 그러니까 흥미진진하면서도 이제 그런 그 느낌이 들었을 거고 네. 이 당 소속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위태위태한 거예요. 저 두 분이 저래가지고 네. 나중에 전대 끝나고 네.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분들처럼 다시는 안 볼 분들처럼 저러시니까 과연 전대 끝나고도 당이 이 원팀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제대로 저 180석 되는 민주당을 과연 이 그 하나된 힘으로 네. 견제 내지는 대응할 수 있을까? 막 그게 이제 막 걱정되죠. 위태위태한 예. 느낌이 들었어요. 원한 갈등이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아니 원래 뭐 국민의힘이 언제는 원팀이었나요? 원팀인 적이 근데- 있었나요? 맨날 과거- 똘똘 과거에- 뭉치자고 하잖아요. 과거에 또 계셨던 당인데 예. 친정 그런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왜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률은 잘 뽑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글쎄 너무 정책적인 면에 대한 토론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 뭐 예. 도덕성에 대한 공격, 뭐 심지어 인신 공격, 네. 이 줄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시청률은 무지하게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과가 너무 뻔하니까. 그리고 예. 거기는 국힘 전당대회처럼 막 물고 뜯고 그렇게 심하게 못할 거 아닌가요? 아, 못합니까? 예. 그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도 사실상 그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에 어떤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금투세라든지 네. 그 세금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중에는 정책과 관련한 언급이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뭐 과거에 어떤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국힘이 지향하는 바가 뭔지, 네. 뭐 법률 안과 관련해서 야당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어떤 법안은 꼭 고치겠다 아니면 어떤 법은 꼭 입법을 해내겠다 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려서 뭐 그 밥에 그는 나물 아닌가 싶어요. 뭐 아직까지 2차 토론이니까요. 토론도 남아 있고 전당대회 계속 되고 있으니까 좀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원 후보가 인용한 지난 5월 CBS 라디오 한 발언에서 한 후보의 가족이 지난 총선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진정아님, 거기 출연하셨다면서요? 근데요, 예. 제가 출연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에 없는 걸로 봐서 선택적으로 못 하시는 거 아니 아닌가요? 기억에 없는 기억을? 걸로 봐서 그냥 대수롭지 않은 여러 얘기 중에 하나로 그냥 지나갔던 거 아닌가 싶은 그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야, 별 얘기가 아니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천 논란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예. 뭐 인척과 관련한 논란이죠. 그러니까 결혼으로 인해서 맺어진 그런 역시 법조인. 그쪽에서 관여했다 뭐 이런 소문과 관련해서 예. 저는 뭐 소문만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소문 들으셨군요. 뭐라고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소문은 뭐 그전부터 있었죠. 일부 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은 당도 다르고 외부인이니까 그냥 소문을 듣고 말았습니다만 원희룡 당대표 후보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로 봐서 그러면 이제 뭔가 진짜 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예.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렇게 예. 변죽만 울릴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놓고 구체적인 증거나 뭐 물증이 됐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몇 명은 또 성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예. 그 원희룡 후보의 작전이 그거 같아요. 지금 김영남 전 의원께서도 저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걸 그 노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원 후보가 3대 의혹이라 그러면서 제기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사천이잖아요. 예. 그밖에 뭐 댓글 조성팀이라든지 그 김경률 예. 그 금감원장 추천설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애매해요. 특히 사천 의혹 같은 거는 공천 때면 무수한 의혹 제기들이 있어요. 공천은 한 사람은 받고 나머지 여러 사람들은 다 탈락하는 그런 이 구조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온갖 얘기들이 무성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희룡 후보가 제기할 양이면 제대로 유가 원칙에 의해서 예. 제기를 하던가 해야지 어제 그 정도로 제기를 해놓으면 이거는 그러면 그 정도가 다른 상대편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공천 과정에 불만이 있었던 용산이라든지 당시 뭐 이철규 사무총장이라든지 그쪽에서는 뭐 그런 일이 혹시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런 또 그쪽 나름대로 그 관련된 소문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거 까기로 말하면 서로 의혹 제기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그 뭐랄까 당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혹 제기하는 거지 그냥 애매해요. 이게 한동훈 후보한테 그렇게 무슨 치명타를 가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당 이미지만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사실은 되는 뭐 거죠. 사천이냐 추천이냐도 애매하죠. 그 당무간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살라미 전술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증거도 하나씩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전당대회가 예. 사실은 당원 투표는 19일부터 그래요. 여론조사도 아직 그렇고 뭐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뭘 살라미 전술을 언제 써요? 아니, 원 후보가 예. 살라미 전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막 되게 전략이 없어 적으로 보인다. 접근한 게 아니고 1차 토론 때는 저 네거티브 안 하고 선관위에 경고받아서 그 깨끗한 선거 하겠습니다. 이래놓고 바로 다음 날 또 태세 전환하고 네. 막 이러는 걸 봐서는 전략 없이 그냥 막 하는 거다. 무전략으로 지금 이 경선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원 후보를 좀 무시하는 발언 아닐까요? 아니 뭐 관찰자 입장에서 보기는 예. 그래 보여요. 예. 그렇다고 또 한동훈 후보가 네. 대응을 굉장히 잘하느냐? 잘 이렇게 고급지게 하냐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예. 막 이렇게 진흙탕 전대에 네. 수준이 조금 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어떻습니까? 거죠. 뚜렷한 전략이 안 보이는 것도 전략인가 보죠. 그런가 보네요. 예, 무전략이 전략이다. 나경원 후보는요 어제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당무계 국정농단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윤 대통령을 협박한다 이런 공세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성과가 없었다. 이재명 구속 왜 안 됐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 느끼지 않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구속 영장은 검찰이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시냐. 또 한동훈 후보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 원한 이 두 분의 그 치열한 싸움 속에 자꾸 밀려나는 듯 하니까 역시 이제 1위인 한동훈 후보를 지금 계속 공격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성동격서처럼 이재명 전 대표를 끌어들여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략이다.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 아니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 재판 결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여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 발언을 다 종합해 보면 마치 자신이 수사의 진행 사항을 다 알고 수사를 총지휘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을 계속했단 말이죠,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수사 결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거에 대해서도 원래는 사실은 검찰 네. 아무리 그 단계를 높여도 총장이 책임질 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니면 수사 검사라든지 영장 청구에 직접 예. 관여한 그 결재 라인 정도의 책임일 텐데 법무부 장관 시절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법무부 장관의 책임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네. 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수사 결과 이외에도 사실은 뚜렷한 어떤 정책적인 주장 중에는 유일하게 기억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민청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이거 아예 제대로 시작도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과가 없었던 건 맞죠. 근데 최근에도 한동훈 후보가 약간 책임질 수도 있는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9월, 10월 되면 이재명 전 대표 에 대해서 뭔가 예. 그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온통 나중에 나라가 그렇게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점쟁이처럼 얘기를 해요. 예,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거로 치닫고 있는데 이 원한 관계가 쌓이면은 당내 그 또 전당대회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 공격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전대보다는 전대 이후 상황을 네.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은 여당도 야당도 그렇지만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임기를 채운 예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쯤 되면 재보궐선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그 선거 또 그 안 좋으면 결과 안 좋으면 또 지도부 책임론 나오고 하여튼 이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단 것이다. 이제 예. 깔아 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년 4월 이전에 당장 금년 10월에 보궐선거가 나옵니까? 몇 개 있어요. 지금 그래요? 벌써 이번 나오네. 총선 관련한 보궐선거. 총선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예. 단체장, 네. 기초 단체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호남에 2개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부산에는 하나 확정이 이미 됐고, 예. 그러니까 근데 호남이야 워낙 국힘 열세 지역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만약에 영남 쪽에서 있는 그것도 지방 의원급 정도의 선거가 아니고 단체장 정도의 선거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금년 10월이 이번에 뽑힌 국힘 당대표의 첫 번째 위기가 될 수 있어요. 7월에 전당대회 끝났는데 10월에 위기가 오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쪽에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3파전이 됐는데 양자 대결로 사실상 갈 것 같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이 나왔는데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래도 비주류가 항상 민주당에 30-40%가 있으니까 김두관 전 의원도 그 정도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유인태 전 사무총장님의 약간 기대 섞인 그래요? 전망이 아니실까 보고 예. 저는 그거보다는 적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예, 워낙에 지금 민주당
구조가. 거시겠습니까? 아니요. 제 예측은 항상 틀린데 30%보다는 적게 30%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네, 진전 장관님 득표율 예상. 후보 득표율보다는 투표율이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선거라서 과연 당원들이 얼마나 투표를 할지 네, 그게 더 궁금해요. 지난 네네. 전당대회 투표율도 좀 낮았다고 굉장히 하거든요. 낮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항상 비주류가 30에서 40% 있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죠. 아,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한 김두관 후보의 득표율은 20% 정도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예. 친문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27 총선을 명입니다. 거치면서 예. 뭐랄까요? 이재명 1극 체제가 더 강화가 됐고 예. 그리고 예. 김두관 후보가 그러면 친문 친노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냐 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른바 적자라고는 생각이 안 되잖아요. 적자 내지는 뭐 장손의 이미지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쪽 표를 다 몰아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안 들기 때문에 한 별로? 20% 예. 내외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분 다 이 전망이 한 20%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뭐 지켜보죠. 8월이니까. 우리 앵커는 몇 %에 걸겠어요? 저는 사실 이 김두관 전 의원이 의외로 선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재인 그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그 당시 27명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수사와 네.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정도도 있고 또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전까지 전당대회 때까지 귀국을 하나요? 안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몇 %?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병대원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거 뭐 그 당사자인 이종호 그 대표인가 하는 분이 처음에는 뭐 VIP VIP가 예. 김계환 사령관을 지칭한 거라 그랬다가 또 조금 이따 말을 바꿨잖아요. 예. 그냥 내가 허세 좀 부려본 거다 뭐 이랬는데 뭐 저는 그냥 허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대목이 허세긴 허세인데 이제 많은 관전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분이 과거에 도이치모터스의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이것 때문에 계속 이제 뭔가 의심을 하게 만드는 네.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 형사 사건 주로 다 많이 검찰에서 다루었던 김웅 전 의원이 네. 하시는 이야기가 예, 뭐랍니까? 자기가 이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네. 이건 전형적인 그 사기꾼 수법이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어우, 하시더라고요. 김웅 의원이, 예, 김웅 예, 전 예. 의원이, 네. 예, 어떻습니까? 검사 수사 많이 하셨잖아요. 형사 재판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보시죠. 지금 최상병 사망 사건의 이 수사 녹취록. 외압과 예. 관련해서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은 이거예요. 네. 해병대 1사단장의 보직 해임이 되거나 아니면 퇴역을 하는 거하고 아니면 자리를 지키는 거에 관해서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고 열심히셨냐. 예. 그게 특검이, 가장 예. 풀리지 않는 의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해병대 사단장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그렇게 눈에 안 띄는 자리죠.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셨냐. 이게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이종호 씨의 녹취록에 의하면 그 의문은 해소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그게 처음에는 거기에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허풍이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허풍이었다 그러면 여전히 가장 큰 의문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VIP가 뭐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도 그리고 기존에 확인된 관계, 인간관계로 봐서는 거기서의 VIP는 영부인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만약에 그랬다면 모든 의문은 다 풀리죠. 그리고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됐고 뭐 7월 31일 날 그 안보실 회의에서 뭐 그렇게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고 그리고 8월 2일 날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가 있는 국방부 장관한테 연달아 3번이나 전화를 하고 그 이후에 국방부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네.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하고 경북 경찰청에 전화하고 그렇게 돌아갔구나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다 보면 일단 증거를 다 수집하기 전에는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근데 그림 그리면서 또 작업한다, 조작한다 아니, 이런 그림을 의혹을 그려야 전직 검사들이 사실은 항상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말을. 어느 증거부터 확인해야 될지가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알겠습니다. 그림은 네. 글쎄 그게 허풍이었다 그러면 그림이 안 그려져요. 예, 그러니까 김웅 전 의원과 우리 김용남 전 의원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신데 이게 그 검사분들이 사건을 보는 게 이렇게 시각이 다르군요. 검사마다 실력은 좀 차이가 나요. 실력은 누가 이겼습니까? 실력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체 모임을 하면요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요 단체 활동을 할 때 화장실도 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또 국회 행안위에서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소치 결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야당은 현장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여당은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조금만 이야기 들어보죠. 일단 임성근 사단장이 사병들에게 가슴 장화를 신기게 한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예, 예. 녹취 파일상. 근데 가슴 장화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는 쭉 연결된 장화인데 현장 지휘 현장에서 바뀌었다고 그거를 이런 말 아니에요? 물에 안 들어갈 거면 입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사망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으로는 거기는 육군 사단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네네. 수색 작업을 하는 거는 해병대원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최상병이 소속했던 중대장에게 가슴장화 얘기하면서 시킨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인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는 예.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의문이죠. 두 분은 이제 법 그 전문가 예. 출신인데 제가 법적 논리에 좀 취약한 제 입장에서는 보면 자꾸만 이거를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그 무리한 수색 지시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과잉 홍보 네. 이런 걸 연결해 보면 사단장한테 법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책임은 묻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네. 저는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과실치사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법을 적용하는 게 범위가 굉장히 좁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그런 점에서는 네. 한번 그 경찰 수사가 맞았는지 정당했는지 하는 거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실시간 댓글에 차기 경기도지사 김용남 누가 이렇게 써주셨는데 가족이 써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아니 뭐 요새는 다 가족이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네요.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못 들었어요. 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위장과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대요.